내란으로 대통령 자리를 강탈한 게 저는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아우, 트럼프 베이징에서 한 방 먹였는데요. 막 시진핑이 이 트럼프 대통령 신발 이렇게 핥고 있는 사진들도 돌고 있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볼 때 이번에 회담은요, 회담 아닙니다. 위대한 협상과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다라는 거죠. 시진핑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자기 나라에서 좀 모양 빠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척 외쳤는데요. 레드라인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보잉기 200대 사들이고, 그리고 미국 에너지 사들이고, 이란에게 손절치고, 미국에게 중국의 자존심이 완벽히 밟혔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아싸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힘에 의한 평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이요, 독재자 시진핑의 콧대를 어떻게 꺾어놨는지 그 역사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즐기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헛바가 호떡 뒤집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이렇게 밟는 거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손 헤네티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내용 엄지척. 자, 시진핑이가 트럼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적인 이 이란에 대해서 무기를 대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맹세했다. 누가? 시진핑이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의 기술 굴기니 패권이니 하는 소리가 트럼프의 압박 외교 한 방에 박살이 났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떻게 베이징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실익을 챙겼는지, 시진핑이가 왜 꺾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막점 막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은요, 자유진영의 승리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6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제 책이요, 유튜브 관련 서적 1등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도요 2주째 랭킹 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우 시진핑을 두고 아우 위대한 지도자다 라면서 치켜 세우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더라. 이건 뭐냐, 약간 이재명도 생각이 나는데요.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자, 천만의 말씀이죠. 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텐탄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 애들이 막 꽃 들고 있는 그 기괴한 장면을 보면서 박수는 쳤는데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웃으면서 텐탄 공원 산책했는데요. 시진핑이는 트럼프 대통령 눈을 못 마주쳤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중국 어땠냐? 보잉기 200대 와,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에게 안겼다라는 것. 자, 이게 바로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의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외신들이요, 시진핑이 꺾였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딱 보면 시진핑 요거 오래 못 가겠는데 이재명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잉기 200대 상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제조업에 대한 붐을 일으키겠다라고 공언했죠. 이게 트럼프가 없는 3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마가 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번 주 중간 선거에서도 지금 공화당 하원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요, 한 석만 가져와도 과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라고 했던 뉴욕시가요, 이 사회주의 완전 진성 빨갱이 같은 맘단이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부자들이 떠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김용범처럼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막 나눠주겠다 이런 정책들 펼쳐내고 있거든요. 보편적 임대료, 교통비 무료 이런 거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수를 40% 이상 감당하고 있는 초초초 부자들이요, 다 떠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던 이 뉴욕시가요, 지금 공화당으로 헷가닥 넘어갈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공화당은 한 석만 가지고 와도 과반 확보, 민주당은요 12석을 들고 와야지만 과반 확보. 자, 고로 중간 선거는 미국 공화당의 압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중무역 적자 해소라고 압박을 하니까 시진핑이가 결국은 100기를 들고 미국 비행기 200대를
사드리겠다라고 머리를 숙인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한 쇼핑 아니죠. 중국 경제가 미국 시장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대한민국 환율 148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때려보면요. 와, 한국 국방 예산과 맞먹는 거대 자본의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뭐 보행기 주력 기종별로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이거 골고루 섞어가지고 산다. 그래서 또 대량 구매를 하니까 50% 할인을 받는다. 뭐 이래저래 적용을 해도요. 어찌됐든 66조에 달한다라는 돈이죠. 자, 66조. 대한민국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방비가 59조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 군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비행기를 사들인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연간 전체 영업이익과 맞먹거나 아니면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돈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 내 경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행기 200대 이거 중국이 사들였다.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요. 미국에서는 승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문은요. 보행사뿐만 아니라 수만 개 협력업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 일거리가 생기죠. 와, 대단합니다. 이거는요,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서 확실한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승리다라고 자평한 이유가 천문학적인 금액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승리하고 갔습니다. 이쪽이 승리면 이쪽은 뭐 항복 선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란의 숨통을 끊겠다라고 약조를 받아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아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절대 군사 장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예의한 거죠. 자, 이란 전쟁에서요. 희한했죠. 중국이 그렇게 뒷배였고 이란이 아우 내 찐찐한 친구야 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냥 성명서 몇 번 내고요. 전면적으로 이란을 돕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그냥 이거 입만 털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요. 에픽 퓨리 작전을 덮고 새로운 작전명으로 바꾸고 이란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할까봐 약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시진핑이가 뭐랬냐. 직접 무기 안 주겠다라고 약속한 순간 중국의 테러 세력들은 고립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막 눈깔이 막 돌리고 있을 이재명 보면 좀 우습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미국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중국은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기름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더 사기로 약조를 했다라는 것. 자,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이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아래로 기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시진핑도요, 뭐 체면 치레하고 싶어가지고 대만 문제 건드리면 충돌할 거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진핑의 모두 발언 한번 보면요. 이랬습니다. 지금은 가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우리 만나는 거 지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안테나 세우고 있지 알아. 자, 현재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국이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도 그렇고 뭐 저기도 그렇고 막 자잘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대만 생각하고 있어. 자, 국제 정세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관계는 많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호르무즈도 있는데 야, 나 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미국 관계의 공동 이익은 이견보다 크고 중국과 미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의 기회다. 중국과 미국 관계의 안정은 세계의 호재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의 화합은 양측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 마땅히 파트너가 돼야 된다. 아이고 트럼프 행님 하면서 쏙 기어 들어간 겁니다.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으로 번영해야 된다. 새 시대 대국들이 올바르게 서로 지내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 아이고 트럼프 행님 제가요 여기서만 가오잡고 있을 테니까요.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뭔가 레드라인에 대한 설정을 했는데요. 가오잡기요. 대만 문제 건드리면 충돌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요. 그건 집안용입니다. 집안용. 실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챙겼죠. 자, 트럼프의 재무장관 베센트
베이징 가기 전에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베이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 뭔가에 의미가 있는 건데 라고 던졌던 게 뭐냐면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넥타이 외교였다라는 거죠. 5월 13일 날요 인천공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3시간 동안 사전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이재명 안 만났습니다. 패싱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 눈 안에 너 안 들어와 있어 라고 한 거죠. 대한민국 언론은 또 무건수행 중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요 공급망과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냥 도장 찍었고 끝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폭스뉴스와 주요 외신이요 뭘 다뤘냐? 일본에 방문한 이 스콧 베센트 장관은요 파란색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요 파란 리본을 항상 메고 있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요 대처 수상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입히는 그런 전략적인 메시지로 약간 블루 계열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블루 리본도 메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가장 대표적인 색 이러면 블루거든요. 베센트 장관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파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했을 때는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맸냐?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라는 거. 자, 이것을요 폭스뉴스는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진영 다카이 사나이 그리고 한국의 집권 여당의 시각적 유대감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힘을 통한 평화의 실체다라는 거죠. 자, 이번 회담은요 시진핑이 트럼프의 강력한 힘 앞에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현장. 경제적으로는 꺾인 모양새를 취하면서요 안보로 버티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 목줄이 트럼프의 손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 아싸 트영짱. 자, 트럼프는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전 세계에 각인을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 판을 똑똑히 봐야 되는데요. 이 판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눈을 꼭 감았다라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쓰고 협상력이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처럼요 요따우러 눈치 보면서 쉐쉐거리고 미국에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이렇게 줄타기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두드러 맞습니다. 이재명 내수형 정치, 그 권력 조금 쥐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가 정의를 쓰고 있죠. 공소, 취소 막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몰고 있고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대통령 자리를 강탈한 게 저는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요. 이재명이가 그 알량한 권력을 쥐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냐? 권력은 유한하니까요. 시진핑의 레드라인 그건 요 주둥에서만 나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행기는 중국의 하늘을 덮을 겁니다. 협상가 트럼프에게 안보와 경제를 다 뺏긴 시진핑 이게 2026년 베이징의 진실이다라는 거죠. 베이징의 몰락과 함께 이재명도 그리고 그 부족의 세력들도 반드시 몰락할 겁니다. 김영은TV였습니다.